자, 오늘 60쪽 맞지? 60쪽, 61쪽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사주명식 작성하는 방법하고 그다음 대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명식 작성하는 방법은 요즘은 뭐 앱에서 그냥 다 나오잖아요. 핸드폰에 그냥 생년월일만 딱 넣으면은 이제 이 명식이 다 세워지는데 그게 이제 기준이 있어, 기준이. 그래서 우리 이제 이제 한국을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라서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식 작성법은 연, 월, 일, 시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네 개의 기둥, 그죠? 연월, 일시 네 개의 기둥으로 나누는데 그 연의 그 내용을 근데 기록을 해놨습니다. 책에 보면 연주의 기준은 생년이지 않습니까? 생년. 얘는 생년인데 몇 년도에 태어났나 무슨 띠냐라는 개념이죠. 지지로 본다면은. 그래 그거는 각 해마다 매년 해마다 입춘날 입춘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입춘 날이라고 하면 원래 입춘 날이 2월 4일이었죠. 2월 4일이었습니다. 2월 4일이면 올해가 2024년도잖아요. 24년도는 우리가 흔히 갑진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4년도는 갑진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이 명리적으로 따지자면 엄격히 따지자면은 입춘날 입춘시각을 기준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 엄격히 따지면. 그럼 원래 2024년도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1월 1일로 아마 지금 다 그렇게 아마 아실 거예요. 양력으로 1월 1일이 지나면은 24년 1월 1일이 지나면은 갑진년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명리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그건 잘못됐다. 그건 잘못됐고 우리 입춘날 입춘시가 원래가 지금 그 만세력마다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뭐 11시 뭐 45분이다 시각이 이런 만세력도 있었고 또는 그 5시 뭐 몇 분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어쨌든 간에 그 시각을 입춘날 입춘 시각을 기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요 시간이 지나야 2024년 2월 4일 예를 들자면 11시 45분을 가정 시각으로 친다면 요 시간이 지나야 갑진년이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요때 태어나야지 이후로 태어나야지 용띠다 이 말이고 그럼 만약 이전에 태어나면 2월 4일 이전이라면 쉽게 3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3일 나오려면 이게 아니에요. 용띠가 아니고 요 전에 그죠. 만세력이 우리 생년월일을 딱 내면 2024년 2월 3일 날 태어났다라면 그죠. 시간이 3일 날 태어났다면 갑진이 아니고 요 갑 바로 옆에 계묘죠. 계묘 토끼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띠의 연주의 기준은 입춘날 입춘시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왜 틀립니까? 시각? 시간이. 예. 입춘 시간이 지금 아까 11시 45분 뭐 이런. 예. 제가 알기로는 5시 27분. 예, 맞아요. 5시 몇 분이라는 데도 있고 또 11시 몇 분에도 있었어요.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만세력의 어떤 그 기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입춘날, 입춘시가 우리는 보통 1일에 하루는 어떻습니까? 자시에서 2시간 차이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춘날, 입춘시각을 요거는 제가 잘못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 시각 만세력마다 다른 것도 보면 뭔가 규정이 확실치 않다는 거겠죠. 뭔가 명확한 선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 기준이.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연구를 해봐. 저도 좀 그 명확하게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거기에 따르고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월주의 기준은 우리 생년월일에도 태어난 달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4개의 기둥으로 정해놓고 보면 연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입춘을 기준하고 월은 이미 정해졌죠. 월은 천간의 글자가 안 정해져서 시즌에 정해졌지 않습니까? 띠도 정해지죠. 그러면 24년도
입춘이 지난 뭐 2월 예를 들어서 2월 5일 날 태어났다. 원래 2월 달은 2월 5일 이제 입춘이 시작되면은 무슨 달입니까? 우리 이미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이 정해져 있잖아요. 입춘이 있는 달은 인달이잖아요. 인이란 걸 딱 이미 정해진 거죠. 인. 그죠? 입춘은 정해. 만약에 2월이 아니고 3월 한 10일쯤 태어났다. 3월 달이다. 3월 10일쯤 태어났다. 그러면 3월은 안 봐도 자, 절기가 왜 됩니까? 30일 기준해가 넘어가잖아요. 30일 근데 매월 거의 입춘은 4일 날 오니까 4일부터 2월 달에 4일이 이제 절기가 들어온 날이죠. 절입기가 들어오는데 매월 초에 4일에서 한 8일 사이에 보면 매월 절입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메모해놓은 거 보면은 올해가 3월 5일이 경칩이었어요. 그래서 3월 5일이 지나면 3월 5일 고까지는 어떻습니까? 인달이에요. 그리고 그거 지나면 인달이 뭡니까? 묘잖아. 묘달이다 이 말입니다. 인달이죠. 묘달이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기준을 매월 4일 내지 4일에서 8일 사이에 매월 절입기가 들어오는데 그걸 기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만세력을 과거에는 만세력으로 책을 찾아서 사주를 세우거든요. 저희들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도 만세력 책을 같이 팔았어요. 선생님들한테 싸게 해가 팔았다니까. 왜냐면 그걸 있어야 명을 세우거든. 근데 지금은 필요 없잖아요. 전화기 우리 앱에 생년일만 딱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알고만 계시면 된다는 거죠. 월의 기준은 그래서 매월 초에 4일에서 8일 사이에 오는 그 절입기를 기준으로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일은 뭐 3월 예를 들어서 뭐 10일 이 날짜가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매일 돌아가니까. 그 날짜의 기준 매일 돌아간다면 그 날 오늘 같으면 오는 날 오늘은 이제 무슨 날 나오잖아요. 그 태어난 날을 찾아서 기록을 하고 오늘 지금 무슨 날이죠 혹시? 있습니까? 기유. 오늘이라면 뭐 만약에 기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걸 일은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시도 또 정해졌지 않습니까? 지지에 들어가는 글자는 정해졌잖아요. 여는 우리가 만세력을 안 찾아봐도 이 워낙 이제 알 수가 있고 천간의 그 글자까지 다 찾아서 알 수가 있고 월은 우리가 또 알 수도 있죠. 아까 그 매월 들어온 절입기를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월 지지에 들어갈 글자는 찾을 수 있고 일을 찾을 수 있고 이런 매일 그 날. 그럼 시는 또 어떻습니까? 시는 정해졌잖아요. 시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어느 때 태어났냐에 따라 시도 정해지죠. 시가 정해집니다. 이 네 개들은 다 정해진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명을 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글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죠. 안 보고 세우려고 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저걸 따로 가르쳐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연천간에 연이 아니라 월천간에 요리 지금 모르잖아요. 다른 거는 다 아는데 모르는 게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죠? 요게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월천간에 들어가는 글자는 저도 뭐 자꾸 이걸 앱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메모 안 해놓으면 저도 잊어버립니다. 월천간에 들어가는 글자는 그 앞에 연천간의 글자와 합화된 오행을 생하는 글자가 자 올해 이제 갑진이니까 그죠? 갑진에 지금이 2월 5일이 넘으면서 묘달을 맞네 그죠? 묘달 맞죠? 묘달인데 그죠? 안내 방송드립니다. 3725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갑은
기토와 합을 하잖아요. 갑기 합, 그죠? 갑은 기토와 합을 하고 화되는 건 뭡니까? 갑기 합, 토 오행이죠. 토는 무토부터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합화된 오행을 생하는 걸잖아요. 그죠? 어렵지, 이게. 맞죠? 합화된 오행을 생하는 글자라 했으니까 합화된 오행은 토예요, 토. 그죠? 합화된 오행을 토를 생하는 오행은 토를 생해주는 오행은 화죠. 예. 화는 병정부터 나가잖아요. 그죠? 요 병화가 연의 출발지, 연의 출발자가 달의 출발자 제일 첫 달은 뭡니까? 인달이잖아. 그죠? 인, 묘, 진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 오, 미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요게 정리하자면 월천간에 붙는 여기 붙은 글자는 찾으면 그 앞에 연천간의 글자와 합화된 오행을 생해주는 글자가 그 글자가 양의 것이죠. 그 글자가 인달 위에 붙는다. 기준이. 그러면 묘다는 뭐겠습니까? 다음에 정화잖아. 그 다음에 진은 병정, 무, 기, 경 이렇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요 원리만 아시면 이제 쉽죠. 그래 월천간에 붙는 글자는 뭐 지지권은 이제 다 아실 수 있잖아요. 월천간에 붙는 글자는 연천간의 글자가 합을 해서 만들어진 오행을 생해주는 오행이 그 생해주는 오행이 그 출발하는다 그 해 출발한다 무조건 다른 인달이 출발입니다. 입춘이 지나야 인달이 되니까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그래서 그 인달 출발달 위에 합화된 오행이 붙는다. 그래서 차례대로 간다. 그럼 어떻습니까? 올해에 2월 달에는 병인달이고, 그죠? 3월 달이 되면은, 그래서 3월 5일 그 절입기가 지나면서 묘달이 되는데 정묘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4월 달에, 4월 5일인가 절입기가 있는데, 그거 지나면 진달이 되는데, 진달은 무진달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월 달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이제 일도 정해줬고, 시도 요 방법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방법은 시는 여기는 생하는 거였잖아요. 앞에 글자가. 요 시는 앞에 글자가 일단 합이 되는 오행을 찾아서 갑기자랑 오늘이 기유라 했으니까 여기 있는 글자가 합이 되는 갑기합 토장 또 토가 만들어지잖아요. 새로운 오행이 만들어져 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는 합에 의해서 만약에 오늘이 아니고 이제 내일이라면 무기경이잖아. 경 내일은 경이 붙죠. 경 아까 유 다음에 경술이 내일은 그죠? 경술날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술날이라 가정하면 경은 얼경합금이죠. 그죠? 얼경합금이면 얼경합금을 극하는 글자, 극하는 오행. 극하는 오행이 뭡니까? 화잖아요. 극하는 오행이 화잖아, 화. 그러면 이 화는 아까 저기처럼 똑같은 거죠. 병정인데 요 기준이 요게 이제 출발하는 글자 위에 붙는다. 요것도. 그럼 시간은 출발 뭐부터 합니까? 자부터 출발하잖아. 자, 다음에는 추, 인 이래 나가잖아요. 묘, 진, 그죠? 시간이. 자시부터 해서 너만 시간이 바꿔져. 자, 축, 인, 묘, 진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한 3시에 태어났어. 3시면 뭡니까? 미시죠, 미시. 그럼 미시로 가정하면 미 가는 데까지 적어놔야 돼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그까지 가려고 하면은 병을 좌우에 올려놓고 출발하는 거죠. 병자시부터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개미씨가 이게 개가 붙는 거죠. 개미씨가 된다. 이렇게 명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걸 자꾸 연습해 보면 안 잊어버리면 돼요. 저도 잊어버려서 어딘지 생하고 어느 게 극하는지 잊어버려 갖고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합화되는 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행이 앞에 거는 월일청간에 붙는 거는 합화되는 만들어진 오행이 생하는 글자, 생하는 오행이 그죠? 생하는 오행이 출발지 위에 출발되는 지지 위에 올려놔야 돼. 인 위에. 그래서 짚어져 나가면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합화된 오행이 극하는 오행에 글자가 출발지 위에 붙는다. 자 그러면은 월은 생, 신은 극, 그죠? 근데 대개가 이것이 안 가고 합화된 오행으로 막 출발합니다. 급하게 그건 이제 이 엄격히 따지면 안 맞는 거죠. 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행을 생하고 극하고 하는 그 오행의 양간의 글자들이 출발지 위에 붙는다. 출발지지 위에 붙는다. 이렇게 해서 사주 명식의 기준은 그렇게 세워서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 조금 되시죠? 우리 선생님 완전히 이해하시는 것 같고 뭐 다른 분들 나가시니까 우리 기초과정 들으신 분들 저 뒤에 이 선생님은 되죠? 100%다 이해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떠들으면 요번에 이래 있다고 다음에 떠들으면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다음 또 이해하실 수도 있고 100% 이해하시면 뭐 아마 서울대 안 나오셨을까 그죠? 예. 그래 이제 사주 명식 작성 방법은 이렇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대운 이야기입니다. 대운 이야기. 자 대운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 선생님 아마 대운이라고 하면 내 대운이 들어왔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게 막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 라고 이제 그래 아세요? 지금은 아시죠? 맞죠? 지금 그래 알고 계세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예. 대운이 일반적으로 명리학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대운이라 하면 그냥 크게 좋은 운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명리학에서 대운은 그게 아니다. 대운이라면 큰 운, 그냥 크게 움직이는 운이다. 보통 연운, 대운 이래 하거든요. 연운은 매년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대운은 10년 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대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대운이다. 좋은 운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또 불리할 수도 있고 유불리가 이제 달라지는데 그래서 대운이라 하면 대운은 크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크게 움직인다. 10년 주기로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대운이란다. 이 대운은 이 명의 그 명은 뭡니까? 사주 8글자잖아요. 4개의 기둥의 8글자에 그 명의 환경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계절적 환경도 되고 계절적 환경도 되죠. 계절적 환경이 정확한 거죠. 계절적 환경을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온도적인 것도 여러 가지 환경을 뜻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대운의 출발점은 연월일시에서 요게 기준이 되거든요. 여기 있는 글자가 기준입니다. 여기 있는 글자가 뭡니까? 연월이잖아. 여기는 연이고 여기는 월이니까 월은 뭐합니까? 몇 월 달, 너 몇 월 달에 태어났니? 이거잖아요. 그럼 그 계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계절을 이야기해요.
그럼 만약에 인달에 태어났으면 입춘이니까 봄에 시작하는 달들이에요. 그럼 묘달이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가장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한 달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다음에 진달을 하면 이제 점점 이제 여름으로 가면 꽃피는 춘삼월쯤 되겠구나. 이렇게 계절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대운이라 하는 거는 이 전체 명의 만들어진 환경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명이 어떤 대운의 환경에 처해져 있나 이 말입니다. 이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주의 8글자가 대운의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노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명주는 현재 이 8글자를 끌고 가는데 어떠한 환경에 처해져 있나 이 말이에요. 이 대운이. 그 대운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대운의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주 명을 세우라고 하면 사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대운까지 다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된 명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바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내가 타고난 바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 바탕 가지고 어떻게 계속 진행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환경이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이렇게 이제 환경을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대운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운을 책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대운은 명식 작성 시에 만세력을 참고하는 작성법은 대운수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만세력이 전화기에 보면 만세력 보면 수자라고 나와요. 수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역행과 여기 보면 여기 해놨죠. 요거는 양담음력으로 하는 거. 자, 그 숫자는 절기 다음 달 초에 오는 절기 절입기라고 안 했습니까? 매달. 그 절입기를 앞뒤로 역행순행해서 나누기 3을 한 숫자예요. 며칠 남았나? 남녀. 이래서 역행순행. 역행순행이 아니라, 역행순행도 틀린 말은 아니죠. 앞에 절입기를 따지느냐, 뒤에 절입기를 따지느냐, 그죠? 현재 태어난 날에서. 그죠? 뒤에 절입기를 따지려면, 예를 들어서 20일 된다. 그럼 20일 나누기 3. 그죠? 그래서 3, 6, 18. 그죠? 그래갖고 이제 4, 5, 2배 하든지 해갖고, 그게 이제 이 숫자 대입. 그게 대운 수가 된다. 그래, 실질적으로 저는 대운 수를 이미 만세력에 나오니까, 앱에 나오니까 대운 수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해도 무방한 게 여기에서 기준을 하거든요. 월에서 기준을 하니까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뭐였죠? 우리 무슨 놀이였습니까? 아무거나 가정합시다. 자, 월을 아까 묘의 정묘였습니까? 정묘 가정하겠습니다. 그래, 월주가 정묘다. 그죠? 정묘로 가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정묘로 가정하면 대운의 출발은 정묘가 됩니다. 정묘가 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묘는 운의 수가 없다고 보고 영 출발 기준이니까. 그러면 기준이 정묘죠. 그죠? 정묘에서 갑니다. 그러면 순행과 그 책에 있죠. 순행과 역행이 있습니다. 그 밑에 순행과 역행, 누구는 순행해야 되고 누구는 역행해야 되는데 순행은 양남음녀, 남자가 양일 때, 여자가 음일 때, 남자는 양이고 기본적으로 음양을 볼 때 여자는 음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순행한다. 얻은 게 연천간에 있는 글자가 연천간에, 그러니까 남자는 이것도 정해졌습니다. 남자는 양이니까 양년에 태어나면 순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올해가 갑자기 뭡니까? 양년이잖아. 갑이 내년에는 또 뭡니까? 을이니까 음년이에요.
그리고 양년에는 남자가 순행하고 그럼 여자는 역행하겠죠. 그 얘기라. 또 내년에 가면 음년이니까 음년에는 누가? 음녀 여자가 순행하고 그러면 남자는 또 역행하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뭐 이제 그거는 또 정해진 거죠. 그래 놓고 보면 정묘니까 요 위에 요게 연천간에 요게 글자가 양남음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걸 이제 역행하느냐 순행하느냐를 이제 말하는 거고 여기 양남음녀를 말하는 거고 출발지는 그래서 월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을 하는데 남자라면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남자라면 원래 양년이니까 당연히 양남이니까 순행하겠죠. 순행한다 하면 어디합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 가는 대로 읽는 거예요. 순행은 정, 병, 아니지 병이 아니고 가벌병정 무기경신으로 나가잖아요. 무, 기, 경 이렇게 나가잖아. 신, 임, 계 이렇게 나가죠. 천간에는. 지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요게 자 그럼 0에서 기준 출발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또 다음 0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 말이에요. 이 명이 그래 대운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천간의 5년, 지지의 5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 얘기인즉슨 천간의 거는 우주의 기운이에요, 그죠? 우주의 기운이고 지지의 거는 현실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기운이 먼저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 얘기가. 그래서 그거는 먼저 와닿는데 그럼 그게 한 5년 정도 먼저 오나? 그럼 환경이 뒤에 오나? 이게 애매하죠. 우리가 천수상 지수형의 형태는 물론 하늘의 기운이 주고 현실이 늦게 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10년 대운을 갖다가 그렇게 따로 분리하는 거는 저 생각은 그래요. 맞지 않다는 거죠. 이 10에서 그래 19살까지 아닙니까? 20살부터 대운이 바뀌면 이때의 대운은 무진의 환경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무진의 환경 속에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8자들이. 이 얘기가 합리적이죠. 그래서 저는 따로 그건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또 뭐 하다가 보니까 그게 또 뭐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임상 해보시면 그때는 그래 하셔도 무방하겠지만은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래 이제 이 같이 천간과 지지가 같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같은 환경을 놓고 본다. 요래 했을 때 이제 요게 나가는 거죠. 요래 나갔을 때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우리가 지지 속에서는 천간과 지지가 어떻습니까? 천간에는 칠충해 칠충. 그죠? 그게 천간 칠충은 뭡니까? 그 중고급에서 하는 얘기가 평관인 평관살, 칠살이에요. 천간에는 칠충이라 했으니까, 그죠? 이걸 살이라 했습니다. 칠살이라 했잖아. 머리 아픈 거죠, 이거는. 스트레스, 머리 아프고 큰일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에는, 지지도 7번째 칠충입니다. 이거 충이에요. 7번째 충이거든. 자축, 임묘, 진사, 오. 자오, 충이라요. 충되게 돼 있다니까, 구조가. 그런데 지지에도 7번째 충이 오거든. 천지간에 충이 오게 돼 있어. 그래,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60대쯤에서는
천지간에 충을 맞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충이라는 게 또 어떻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압박, 그 다음에 충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죠. 그렇게 내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이 그 점이다. 연령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때쯤에 가면 많은 환경의 변화가 온다. 또 이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노년이 되겠죠. 노년으로 접어드는 그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명리를 배우는 목적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시주에 있는 글자가 가장 주도적으로 쓰여질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시주에 나한테는 어떤 글자들이 있나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이 또 대응책도 마련하고 하긴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자, 대우는 이렇게 흘러간다. 그죠? 그러면 뭐 30대는 경오라는 대운의 환경으로 가고 있겠다. 자,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묘진, 이거는 이제 이 목의 환경이 지나온 거고, 그죠? 사오미 화의 환경이고, 신유술 금의 환경으로 가는 거죠. 이 명이 목, 화, 금의 환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명의 오행이 이 환경일 때는 유불리하고 이 환경일 때는 또 유불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에 따라서 대운의 환경이 나한테 현 시점에서 환경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이. 자, 요거는 순행을 했습니다. 그대로 놓고 역행을 해볼게요. 순행과 역행의 차이죠. 역행은 어떻게 갑니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앞에 게 뭡니까? 요거 지나온 거잖아. 병이잖아. 요것도 지나온 거는 뭡니까? 묘지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갑이고, 그 다음에 개고, 개수고, 그 다음에 임수고, 그죠? 그 다음에 경금이죠. 아니지. 신금이 신금. 경신, 임계, 갑. 요가 이거 어리네. 그죠? 갑. 여기서 이제 이게 역행이라. 여기서 보면 거꾸로인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확인해 보면 경신, 임계, 갑, 을, 병, 정. 여기 이제 역행이다. 요 기준에서는 역행한 거죠. 그럼 묘 입장에서 또 역행을 해보면 그럼 묘 바로 앞에 거잖아요. 묘 앞에 거는 인. 그죠? 인이었잖아. 인 바로 앞에는 또 뭡니까? 축이죠. 축. 이거 그림 보면 알잖아. 이거 네모 딱. 축은 여기 있잖아요. 요거 이제 이거 이 그림 그려보면 됩니다. 축 앞에는 뭡니까? 자, 해. 맞죠? 해. 요거 술. 그잖아요. 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0대에는 원래 태어나서면 이제, 그죠? 원래 태어나서면 양의 연이니까 여자가 이렇게 대운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여자는 이렇게 역행한다. 그래서 10대에는 병인의 환경에서 환경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예요. 10대, 20대. 그래서 대운의 뭐 수는 굳이 몰라도 이렇게 적용하면 거의 안 맞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대운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목, 그러니까 아까는 순행하니까 목, 화, 금 이래 나갔잖아요. 그건 지금 역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차피 목은 목대로 출발하지만은, 그죠? 어떻습니까? 여기는 수가 먼저 나오죠. 수. 또 그 다음에는 금으로 나오고. 이 달라지는 거죠. 같은 명이라도 환경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간다. 자, 그러면 대운은 저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대운 보는 방법은 고입에 그죠?
책이 있습니다. 대운 보는 방법은 여기 뭐좀 이래 뭐 1, 2 뭐 이래가고 해놨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용신을 이야기합니다. 용신을. 근데 이 명을 이 8개 명을 용신이라는 게 뭡니까? 아시잖아. 용신이란 이 8개 글자의 오행을 중화시켜 주는 거. 그죠? 중화시켜 주는 글자. 그 오행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오행이 어디쯤에 오나라는 거죠. 어디쯤에 그 오행이 오나. 그 오행이 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신의 운이 언제 오나 이 말이고 내한테 해당되는 용신의 오행이 언제쯤 오노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걸 그러면 그때는 뭐 나한테 굉장히 내 삶에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써라라는 거예요. 용신은 운이 왔으니까 굉장히 뭐 주식이고 뭐고 다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죠. 나한테 그 운이 언제 오노? 그다음에 만약에 그 좋은 길신이 아닌 흉예신으로 온다면, 그죠? 흉신으로 온다면, 그러면 오히려 나한테 내 인생에서는 그 시기에는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희용신을 모릅니다. 기존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여기에 있는 글자가 어떻습니까? 직업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 내 삶에서 써야 되는 글자예요. 또 십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모르면 어떡해요? 이 글자가 어디서 이 글자가 이 육신이 이 십신이 흥하고 망하느냐는 거지. 이게 우리 대운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 사람이 고생했겠다, 힘들었겠다, 아니면은 조금 잘 살아왔겠다, 수월하게 살아왔겠다, 좋게 살아왔겠다, 점쳐보는 거는 요것만 봐도 됩니다. 여기 만약에 뭐 신강생들도 봐야 되겠지만 요 글자가 상당히 유리하게 흥하게 잘 왔다라면 글자 속에서 충 안 맞고 잘 살아왔다면 우리 격국에서는 요걸 용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용을 극하고 뭐 충 때리고 이러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정되게 살아오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리하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우선 대운을 보는 방법은, 운을 보는 방법은 요거만 놓고 봐도 되는데, 용신을 찾아 놓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용신을 놓고 볼 때 이 두 번째 여기 2번 항에 여기 있는 천복 지재하고 뭐 이래 이야기 해 놓은 게 뭐가면, 만약에 내가 목오행이 오면 좋아. 그죠? 그게 목오행이란 게 나한테 용신에 해당돼. 그죠? 그렇다면 목을 가장 강하게 오는 게 좋잖아요. 목이 가장 강하게 오는 게 뭡니까? 목은 천간에는 갑과 을이잖아. 지지에는 인과 묘잖아요. 이게 이래 오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이라. 이게 천간과 지지가 같이 뿌리를 내서 탄탄하게 오는 게 목이 가장 왕성할 때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목을 가장 왕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간에는 목이 이래 따라오는데 갑과 을이나 따라오는데 이걸 가장 해코지하는 글자들이 뭡니까? 목이 맹문 추는 글자는 갑은 금이잖아. 금극 목 받잖아요. 목 받고 이래 오면 갑신이나 이 천간의 목들이 지지에 이것들을 금을 끌고 오면 어떻습니까? 저것들이 맥못 추잖아요. 성장하는데 도로 발목 잡는 거잖아 지금. 그래 이런 운이 오면은 아무리 좋은 운이라 하더라도 반감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 발목이 잘렸다. 이제 명리적 용어가 나옵니다. 절각하고 위에 뭐 모가지가 잘렸다. 개둑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을
압축 요약하자면 그 해당하는 그 용신에 해당하는 그 오행이 가장 강하게 오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생받으면서 오는 것. 그죠? 밑에 게 목이고 위에가 수가 돼. 수생